이 숫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휴게실에 울렸습니다. 40여 명의 입주민이 모여 있었어요. 철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370페이지. 8달 동안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은 김상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철수 씨, 그게 뭡니까? 철수는 첫 장을 펼쳐 보였어요. 관리비 내역서였습니다. 빨간 형광펜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빼곡했지요. 지난 3년간 허위로 청구된 관리비입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총 12억 원.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김상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함부로. 그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침착하게 두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입니다. 상무님 명의 계좌 3개, 따님 명의 계좌 2개, 부인 명의 계좌 1개. 김상무의 손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철수는 계속했어요. 입금 날짜와 금액을 보십시오. 관리비 입금일로부터 사흘 이내에 빠져나간 돈들입니다. 휴게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서류가 한 장씩 펼쳐졌습니다. 위조된 견적서,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 이중으로 청구된 공사비. 모든 것이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했어요. 1년 남짓 전 이곳에 입주할 때만 해도 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들, 합리적인 관리비.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십 회 동안 숫자를 다뤄온 철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어나가는 돈들이. 69살 전직 국세청 감사관. 그는 다시 한번 할 일을 찾았습니다. 김상무가 의자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고소장입니다. 내일 검찰에 제출합니다. 국세청에서 38년.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어떻게 이 모든 증거를 모았을까요? 그리고 김상무는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울려 퍼지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1년 2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2개월 전 3월이었습니다. 철수는 아내 명숙과 함께 실버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았어요. 퇴직한 지 2년째.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둘만 사는 아파트가 너무 넓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린힐스 실버타운입니다. 김상무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5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시설은 훌륭했어요. 깨끗한 복도, 넓은 호실, 잘 꾸며진 정원, 의료시설부터 문화시설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김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입주금은 3억이고요. 월 관리비는 120만 원입니다. 명숙이 철수를 보며 물었어요. 여보, 어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해 5월 210호에 입주했습니다. 처음 6달은 만족스러웠어요. 아침마다 산책로를 걷고 입주민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달째 뭔가 이상했어요. 명숙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 봤어요? 120만 원이라더니 이번엔 135만 원이네요. 철수는 고지서를 받아들었어요. 수도 요금 증가, 전기료 인상, 공용시설 보수비. 항목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38년 동안 일하며 익힌 직감이 있었어요. 숫자를 보면 느낌이 오는 겁니다. 뭔가 맞지 않는다는.
철수는 지난 6달치 고지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항목별로 금액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수도 요금이 한 달에 15,000원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용량은 거의 같았어요. 전기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만 원이 더 청구됐는데 사용량 증가는 8%에 불과했지요. 이상한데. 철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 고지서를 보자 확신이 섰어요. 공용시설 보수비 명목으로 1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철수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보수공사가 어디서 진행됐습니까?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답했어요. 3층 복도 도배와 욕실 배관 교체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견적서를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열람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3층 복도를 둘러봤습니다. 도배한 흔적이 없었어요. 벽지가 2년 전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욕실도 확인했습니다. 배관은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철수는 무릎을 꿇고 배관 연결 부위를 살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최소 3년은 된 배관이었습니다. 교체했다고? 그날 밤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감사관으로 일하며 수없이 봤던 수법이었어요. 허위 공사, 부풀린 견적, 유령업체. 철수는 노트를 꺼냈어요. 날짜별로 관리비 항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6달치 자료를 분석하자 패턴이 보였어요. 매월 120만 원이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 항목이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붙었습니다. 추가 항목의 90%가 공사비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입주민이 100신호실이니까 한 호실당 월 20만 원씩 과다 청구. 100신을 곱하면 3천만 원. 6달이면 1억 8천만 원. 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1년이면 3억 6천만 원. 이대로 계속되면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었어요. 얼마나 오래 계속됐을까? 입주민들은 얼마나 당했을까? 철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국세청을 그만둔 지 2년. 이제 편히 쉬고 싶었어요. 남은 인생을 아내와 조용히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같은 건물에 사는 백신 가구가 매달 당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른 전후의 노인들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으로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철수는 다시 노트를 폈습니다. 제대로 한번 파봐야겠어. 38년 동안 익힌 기술이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찾아내는 법. 이번엔 남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이웃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철수는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입주민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어요. 3층에 사는 이춘식이었습니다. 72살, 전직 건설회사 이사. 산책로 벤치에 앉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춘식 씨, 관리비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느꼈지. 매달 항목은 다른데 금액은 항상 비슷하게 올라가더라고. 철수는 준비해온 노트를 펼쳤어요. 6달치 분석 자료였습니다. 춘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사기 아냐?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직적인 사기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춘식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건설 쪽이니까 견적은 알아. 공사 항목 주면 대략적인 시세 알려줄 수 있어. 사흘 동안 철수는 입주민 20가구를 찾아다녔습니다. 산책 중에 자연스럽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지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3층 박 씨를 찾아갔을 때였어요.
관리비 고지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집하고 비교해 보려고요. 박 씨는 서랍을 뒤져 꺼내줬습니다. 철수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항목을 체크했어요. 이런 식으로 20가구의 자료를 모았습니다. 춘식에게 가져가자 그는 이틀 동안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춘식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철수야, 이거 완전히 조작이야. 예를 들어 이 항목 봐. 복도 LED 교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시세는 호실당 2,000원이면 돼. 근데 10,000원을 청구했어. 철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배네. 춘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교체한 적이 없어. 내가 확인했는데 전구가 3년 전 것 그대로더라고. 철수는 항목을 하나씩 체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점검비 마이너스 4배 부풀림. 정원 관리비 마이너스 실제 작업 없음. 소방시설 점검 마이너스 허위 청구.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서류 열람 신청을 냈어요. 입주민 대표 자격으로 공사 내역과 견적서를 요구했습니다. 일주일 후 답변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체 기밀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철수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 나온 업체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했어요. 그린 전기 주식회사, 한빛건설, 선진배관, 미래조경.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그런 회사는 없습니다. 23의 업체를 조사했습니다. 모두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었어요. 유령 회사로군. 국세청에서 자주 봤던 수법이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 허위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게 필요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했어요. 철수는 입주민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관리비 투명성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춘식과 함께 입주민들을 설득했어요. 나흘 동안 30가구를 만났습니다. 반응은 반반이었어요. 하지만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층에 사는 박미란, 70살. 전직 회계사였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항목별 금액이 시세보다 높더라고요. 4층의 정수진, 68살. 전직 변호사였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증거만 확보되면요. 넷이 모였습니다. 철수의 호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3분의 1만 동의하면 임시 총회를 열 수 있어요. 50가구면 돼요. 열흘 동안 서명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줬어요. 한 호실당 월 20만 원이 과다 청구됩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입주민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당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입니다. 숫자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53가구. 철수는 관리사무소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김상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박철수 씨, 이거 무슨 짓입니까?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주민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내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총회 날짜를 통보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반응이 너무 과하군. 떳떳하다면 저렇게 긴장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명한 입주민들에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갔습니다.
관리비 일부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회유였습니다. 몇몇이 흔들렸어요. 53가구가 48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란이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저희 아는 분이 은행에 계시는데 비공식적으로 좀 알아봤어요. 미란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린힐스 관리비 계좌에서 매월 큰 금액이 빠져나간대요. 김상무 개인 계좌로요. 철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쪽지를 보자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관리비 입금일로부터 사흘 이내 매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공식 정보라 법정에선 못 써요. 공식적으로 확보해야 해요.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공식적으로 받으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침입할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접근할 방법이 있었어요. 철수는 관리사무소 청소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직원이 의아해했어요. 일은 가까운 나이에 청소를 하시겠다고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돈은 많이 안 받아도 돼요. 결국 채용됐습니다. 인건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오전. 나흘 동안은 정말 청소만 했습니다.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야 했으니까요. 열흘쯤 지나자 직원들이 경계를 풀었어요. 철수는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버려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보름째 되던 날, 김상무 책상 옆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대한건설 마이너스 2천만, 우진전기 마이너스 800만. 철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대한건설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어요. 하지만 우진전기는 실제 회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린힐스요? 처음 듣는데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실제 회사 이름을 빌려 허위 견적을 만든 겁니다. 철수는 더 대담하게 움직였어요. 토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어요. 김상무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주위를 살피고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파일이 하나 보였습니다. 입주금 운용 내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청소도구를 집어들고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김상무가 들어왔습니다. 아, 박 선생님. 벌써 오셨네요. 철수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는 게 습관이라서요. 김상무는 의심 없이 자기 자리로 갔어요. 철수는 조용히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진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입주금 운용 내역에 모든 게 나와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낸 입주금 450억, 이 중 30억이 운용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갔어요. 받는 곳은 김상무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철수는 미란과 수진을 불렀습니다. 셋이 모여 자료를 분석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입주금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로 가고 나머지는 운용해서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해요. 미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운용 수익금을 빼돌렸네요. 게다가 관리비 횡령까지 합치면. 철수는 지금까지 모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관리비 과다 청구 월 3천만 원. 3년간 누적 약 12억. 입주금 횡령 30억. 미란이 말했습니다. 총 42억 정도예요.
철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8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허위 공사 내역 마이너스 30여 건, 존재하지 않는 업체 마이너스 23, 관리비 과다 청구 마이너스 12억, 입주금 횡령 마이너스 30억 추정.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고소장을 준비하겠어요. 사흘 후 철수는 다시 서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구체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찍은 서류들, 허위 업체 목록, 금액 계산, 입주민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분노가 퍼져나갔습니다. 서명이 빠르게 모였어요. 48배서 72로, 72에서 97으로 1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김상무도 느꼈을 겁니다.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입주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이틀 후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입주민 임시 총회 개최, 일시 닷새 후 오후 2시, 장소 1층 휴게실. 철수는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미란이 금액을 정리했어요. 수진이 법적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춘식이 공사 관련 자료를 준비했어요. 철수는 모든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습니다. 370페이지, 8달의 기록이었어요. 총회 전날 밤, 명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어요? 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야 할 일이에요. 명숙이 철수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다음 날 오후 2시, 1층 휴게실에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상무는 직원 5명과 함께 앞에 앉았어요. 턱이 굳어 있었습니다.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김상무가 먼저 말했어요. 입주민 여러분, 최근 관리비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투명하게. 철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상무님, 그 말씀 잠깐만 멈춰 주시겠습니까? 휴게실이 조용해졌어요.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 번째, 관리비 허위 청구입니다. 철수는 표를 펼쳐 보였어요. 지난 3년간 과다 청구된 관리비 총 12억 원입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상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근거도 없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두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근거입니다. 허위 청구에 사용된 업체 23, 모두 실존하지 않는 회사들이에요. 업체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나하나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결과를 제시했어요. 김상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철수는 계속했어요. 두 번째, 입주금 횡령입니다. 세 번째 서류, 관리사무소 책상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입주민들이 낸 입주금 450억, 이 중 30억이 운용 수익금 명목으로 상무님 계열사로 빠져나갔습니다. 휴게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수진이 일어나 법적 근거를 설명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법 제19조. 입주금은 건물주 임대료와 시설 운용비로만 사용 가능해요. 개인 계좌로의 이체는 명백한 횡령이에요. 김상무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철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 거래 내역입니다. 미란이 은행원 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관리비 계좌에서 상무님 개인 계좌로 그리고 상무님 가족명의 계좌로 매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이체됐습니다. 입금 날짜와 금액이 모두 표시돼 있었습니다. 춘식이 일어났어요. 저는 건설 쪽에서 35년 일했어요. 청구된 공사비를 실제 시세와 비교해 봤어요. 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평균 4배에서 5배 부풀려졌어요. 그것도 실제론 공사조차 안 한 것들이에요. 입주민들의 분노가 높아졌어요. 김상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입니다. 저도 업체들한테 속은 겁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업체들이 실존하지 않는데 어떻게 속습니까? 상무님이 직접 만든 유령 회사들 아닙니까? 수진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어요. 고소장입니다.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 혐의로 내일 검찰에 제출해요. 김상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철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입주민들을 돌아봤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투표하겠습니다. 고소 진행에 찬성하시는 분? 120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어요. 사흘 후 김상무가 소환됐습니다. 일주일 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한 달 후 관리사무소 전 직원이 교체됐습니다. 2달 후 새 운영진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총 횡령액 42억 원. 이중 입주금 관련 30억, 관리비 관련 12억입니다. 호실당 평균 1,200만 원. 김상무 명의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아파트 3채, 계좌 20억. 전액 입주민들에게 배상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6달 후 재판이 끝났어요. 김상무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철수는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끝났구만. 춘식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했어. 철수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구에서 입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철수 씨.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명숙이 남편의 팔짱을 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명숙과 함께 산책로를 걸었어요.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물었어요. 여보, 8달이나 고생했잖아요. 이젠 정말 쉬어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미란 씨가 또 뭘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숙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 철수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저희 채널에 들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기는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위로받는 곳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남은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